벌써 10년 전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 등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보급됐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설치한 앱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하면은 뭐 아이나비 이런 내비게이션 별도로 사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됐는데요. 가격도 비쌌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폰이 나오자 무료로 내비게이션만 받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이폰 와우 막 이랬었어요. 그 앱 때문에. 이때 김기사란 앱이 있었습니다.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당시에 지금은 있지만 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앱은 SK텔레콤의 T맵이 있었고요. KT는 올레내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T맵은 있지만 김기사는 당시에 아주 조그만 스타트업이었어요. 하지만 SK텔레콤, KT 등의 굴지의 대기업을 이기고 내비게이션 1위! 빠밤! 이름이 나오겠죠? 내비게이션 1위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막 김기사 앱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막 해봤는데 추석, 설 연휴 때는 다운이 돼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김기사 안 된다고. 그때부터 김기사가 정말 원래부터 유명했었지만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유행을 했었죠. 오늘은 이렇게 김기사를 창업하고 크게 키운 뒤에 지난 2015년에 카카오에 당시로서는 한국 스타트업 역사에 획을 그은 최고액 626억 원에 매각해서 스타트업의 원조 신화를 만든 박종환 대표님, 우리 잭잭과 친구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실리콘밸리에 또 오셨는데 네. 저도 이제 김기사 많이 썼었고 또 그 매각 당시도 이렇게 좀 많이 기사도 많이 써서 지금 다시 회상을 하니까 또 생각이 다시 나는 것 같아요. 그 시절. 그러게요. 저도 김기사는 써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김기사 하니까 예전에 그 내비의 그 화면이 떠오르면서 너무, 가끔씩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볼 수가 없네요, 이제는. 김기사의 이 당시에 이제 이 육각형으로 그죠? 이렇게 좀 벌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 벌집 하나씩 추가하고 맞아요. 이런 UI도 좀 획기적이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그 김원태 대표랑 우리 신명진 대표랑 같이 우리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튈 수 있을까? 사용자들한테 좀 더 스마트폰에 좀 편리한 UI, UX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왔던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도 김기사랩이라는 이름을 졌어요. 예. 그래서 카카오에 2018년에 이제 저희가 락업이 끝나서 나와서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첫 번째 창업했을 때는 상장도 한번 해봤고. 그게 어떤 것이죠? 그게 그때 그 이전 회사 저희가 김기사 이전 때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회사 이름이 그때는 포인트아이였죠. 포인트아이였죠. 포인트아이 상장했죠. 김원태 대표가 이제 처음 창업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합류해서 그 길을 한번 상장을 한번 해봤거든요. 코스닥에 상장을 시키셨고. 상장했고 금융위기 때 저희가 이제 그 회사를 다시 매각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김기사 두 번째 창업 때는 또 M&A도 했고,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많은 경험을 해봤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IPO와 대형 M&A까지.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뭔가 우리의 경험들을 좀 더 이렇게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다 보니까 엑셀러레이터가 저희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엑셀러레이터 또는 뭐 벤처 캐피탈 하면 이제 돈만 이렇게 좀 돈 중심으로, 자본 중심으로 하는 건데, 우리 김기사랩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매각도 한번 해보시고 또 IPO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자들이나 회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김기사 초창기 때 첫 번째 투자를 받았던 게 창업하고 2년 6개월 만에 받았거든요. 그 2년 기간이 정말 저희한테 힘들었던 소위 말해서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기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엑셀러레이터 같은 것들이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한테 어떤 조언을 해준다든지 저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보도자료 하나 내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그런데 이제
저희 김기사 랩은 이제 그 시기에 힘들어할 만한 팀들을 진짜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 김기사처럼 좋은 팀인데 경험이 없는 팀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그리고 뭐 돈을 떠나서 그런 어떤 저희가 뒤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투자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그런 조언을 해주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김기사 랩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들 몇 번 좀 아는데 다 굉장히 든든하다. 똑같이 그런 굉장히 든든하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박 대표님이 지금 사실 대박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또 나와서 또 살림살이도 나아졌다. 이런 것들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 게 좀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에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를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후배들에게 정말 어떤 조언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딜이 왔을 때 이게 매각이냐 상장이냐 네. 어떻게 조언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한 50여 개 회사를 이제 초기 시드 투자를 했는데 회사들마다 50여 개. 예. 회사들마다 수익 모델이 다 다르고 회사의 어떤 서비스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B2B 서비스이냐 B2C냐 이런 게 따라서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상장이 좀 더 유리한 팀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가 좀 상장이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수익이 좀 잘 나오는 팀들. 계속 나오는. 예.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히 B2B 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M&A도 아무래도 한 B2C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B2B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수익이 좀 잘 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김기사 같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사용자들이 이렇게 급속히 많은 이용자 기반. 그런 플랫폼 서비스는 좀 더 M&A 쪽이 좀 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에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저희 한 팀이 카카오에 M&A가 되기도 했고요. 인수가 됐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업종과 또 그 형태에 따라서 그죠? 예. 형태에 따라서 상장이냐, M&A냐 이렇게 좀 둘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언들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또 한국에 그 경험 없이 하는 분들 좀 있는데 조언을 해준 것들이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IPO 하면 또 연쇄 창업으로 보통 갈 수도 있는데 또 엑셀러레이터 창업도 중요하지만 또 창업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또 만드신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다면 이제 창업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김기사랩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서로 또 이제 후배들을 또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제 우리 김기사랩 뽑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초기에 1기, 2기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들이 또 이렇게 만나서 멘토링도 해주시고 실제로 사업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뭐 그렇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쭤볼 게 또 좀 그 어떤 면이 있냐면 계속 창업하고 하시다가 보통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스타트업도 지금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 고민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스타트업을 좀 뭐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방해하고 또 공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참 궁금할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사업에 막 경쟁사로 뛰어들 때는 좀 큰 위기를 느끼셨을 텐데 조그만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출범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통신사들 레비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죠. 장악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비스가 좀 더 성능이 좋았어요. 작고 가볍고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입소문이 이렇게 많이 나서 그들 서비스분들보다 우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약간 스마트폰 초기다 보니까 좀 더 스마트폰에 친화적인 그런 어떤 UI, UX를 접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사용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는데 입소문이 또 많이 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통신사 서비스들보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서비스는 M&A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뭐 카카오도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다 잘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공략을 하면 충분히 나중에 큰 M&A의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물론 상장은 또 다른 케이스지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꼭 그 경쟁자로만 볼 필요 없이 나중에 같은 패밀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보다 좀 더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 네이버는 뭐 게임도 따로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지금 뭐 문어발, 뭐 플랫폼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동통신사들이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같았었어요. 지금은 이동통신사가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보다 많이 이제 축소가 됐지만 그 당시에 당시에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2010년이요. 그때 뭐 이동통신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회사였잖아요. 돈도 많고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워서 그때 뭐 가장 잘 나가던 슈퍼 공룡 같은 기업들이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큰 회사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변화하는 시기. 전 지금이 또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약점을 잘 파고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님은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길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잡고 어떻게 보면 또 성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급변기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네. 급변기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계시지만 창업을 내가 좀 한번 젊은 분들하고 창업을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뭐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입니다. 예, 만약에 뭐 다시 창업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위치기 LBS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쪽을 했으니까 그런 쪽 관련된 모빌리티 쪽으로 모빌리티. 예, 우리 그 이전에 어떤 역전의 용사들과 다들 늙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팀을 잘 구성해서 한번 뭐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한 내비게이션 쪽으로 하지 않을까 예,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상. 예, 예. 예. 그리고 요새 이제 김기사 랩에도 많은 그 스타트업들 어플리케이션 많이 내고 투자 유치를 바라는 그런 예.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또 많은 그 심사도 가시고 스타트업 심사도 가시고 네. 그런데 요새 스타트업 트렌드는 어떻게 좀 창업 트렌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까지는 엄청 핫했었죠. 진짜 붐이라고 할 정도였고 진짜 시장에 돈도 많았고 스타트업들 창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그만큼 밸류도 많이 업이 된 상태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예. 주춤한 게 자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자체도 예. 창업 자체도 좀 주춤한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투자가 주춤해지다 그러니까? 보니까 창업했던 팀들도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창업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됐냐 이렇게 약간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김기사 첫 번째 창업할 때는 IMF 경제 위기였고 김기사 창업할 때는 금융위기였고 그럴 때 새로운 스타 기업들은 나온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딱 그 시기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때 잘하는 팀들이 오히려 훨씬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 힘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도 그런 스타트업이 조금씩 보이긴 하시죠, 그죠? 그럼요. 예, 저희 투자한 팀들 중에 뭐 저희는 충분히 저희 김기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M&A가 될 만한 팀들 많다고 봅니다. 또 올거나이즈 이런 팀들에게 투자를 또 하셨어요. 예. 잘하고 있죠, 그죠? 올거나이즈는 사실 우리 김기사 랩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 김기사 랩 만들어지기 전에 전에요. 예, 개인적으로 사실 아. 이제 우리 창수 대표랑 친분이 있다 보니까 창업을 했다고 하길래 그 친구가 창업해서 무조건 투자해야지 야. 해서 묻지마 투자.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올거나이즈도. 예, 일본으로 뭐 본사 옮겨서 상장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꾸로 보면 거꾸로 또 스타트업들은 너무 이제 돈이 없어서 뭐랄까 나한테 왜 투자를 안 해주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인데 이런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스타트업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런 스타트업 특징이 있나요? 투자 못 받는 네. 스타트업의 특징? 사실 우리 김기사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우리 김기사가 왜 이렇게 좋은 서비스인데 VC들이 투자를 안 할까? 진짜 항상 그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민하시는
그 스타트업들 대표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그게 우리 서비스가 나빠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계속 어떻게든 초기 3년 때까지는 생존하는 게 그게 저는 혁신이기 때문에 다른 게 혁신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후속 투자 받을 때까지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이 어떤 경쟁력이 나빠서 그런 팀들이면 일찌감치 좀 망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나가는 팀들한테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기사 랩의 미래 어떻게 우리 김기사 랩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우리 김기사 랩의 3명 공동 창업자도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어떻습니까? 저희 3명은 항상 그냥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더 예를 들면 엄청난 세계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키우자. 그런 것보다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그냥 많은 팀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팀들을 뽑아서 계속 우리가 그냥 힘이 남아 있을 때까지 조언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자. 밑거름이 되자. 너무 키우지 말자. 맨날 그렇게 큰 욕심 가지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해 나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공동 창업해서 우정을 가지고 창업하시고 또 대박 신화 이루어지고 이것을 또 후배들한테 전수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김기사의 박종환 대표님 오늘 짹짹과 친구들의 모셔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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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밀크 화이팅! 김기사의 화이팅! 네.